시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홍콩 독수리 한 번쯤은 구매했거나 구매를 고려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를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 미국 출신의 시계 제조 및 유통업체 파슬그룹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와 만든 시계입니다. 198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시계들을 만들어왔던 역사를 갖고 있죠. 과연 파슬그룹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84년 여러 상품을 수입하던 톰 카츠오티스와 친구들에 의해 설립된 파슬은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존과 다른 시계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처음 파슬이 등장한 1980년대만 해도 패션 브랜드들이 시계를 내놓는 건 드문 일이었는데요. 원래 이 기계식 시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만들어지며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고 액세서리처럼 착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쿼츠 무브먼트의 보급과 함께 저렴하고 정확한 시계가 등장하면서 시계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캐치해 시계를 만든 회사 중 하나가 파슬이었죠. 덕분에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닌 유행에 따라 착용하는 아이템으로 변화했습니다. 파슬은 당시 자신들보다 앞서서 패션 시계를 만든 스와치를 보고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스와치가 만든 시계들은 값싼 플라스틱이었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데 파슬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속으로 가공된 패션 시계를 만들기로 합니다. 플라스틱보다 더 튼튼해 보이는 제품을 만들었던 덕분에 파슬의 시계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자신들의 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나름의 고급 이미지까지 챙겼던 것도 파슬이라는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결국 그들이 내놓은 패션 시계는 혁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도대체 파슬, 해석하자면 화석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창립자의 아버지 별명이 화석이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도대체 자기 아버지를 화석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예절일까요? 파슬의 시계들이 싸고 튼튼하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건 역시 마케팅 덕분입니다. 1980년대 후반, 파슬은 옛날 사람들이나 좋아할 법한 디자인을 채택해 레트로 감성으로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차별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여기저기에 1950년대의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였죠. 의외로 이런 마케팅 방식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파슬의 시계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파슬이 인기를 끌게 한 마케팅 방식 중 하나는 포장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파슬은 1950년대 스타일의 이미지로 장식된 철제 케이스에 시계를 넣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이 이 포장을 좋아했고 수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1993년 파슬 주식이 미국에서 상장됩니다. 1997년부터는 아르마니의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파슬은 세계 최고의 패션 시계 회사로 자리 잡았고 2011년과 2012년을 거치며 사상 최대치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손목에 액세서리로서의 시계가 자리 잡자 파슬이라는 회사는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파슬그룹에서 생산하는 시계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자체 브랜드인 파슬을 포함해 스카겐과 디젤, DKNY, 엠포리오 아르마니, 토리버치,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클 코어스, 버버리, 아디다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들의 시계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시계 생산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브랜드죠. 파슬이 시계 생산을 대행해주는 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파슬그룹에서 생산하는 많은 시계들은 라이센스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름만 해당 브랜드 거고 시계 생산 및 유통은 파슬에서 담당하죠. 파슬같이 라이센스를 통해 시계를 만들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의 시계를 시장에 출시하고 유통하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시계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파슬그룹의 미래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패션 시계에 대한 수요가 스마트워치 등장과 함께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구매 방식이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도 파슬그룹의 매출 감소에 한몫했으며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화하면서 파슬에서 내놓는 패션 시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요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슬은 자체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가도 2012년 약 130달러에서 1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시계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파슬은 주얼리나 가죽 제품들도 내놓으면서 환상의 똥꼬쇼를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파슬그룹은 이 불안정한 상황을 뚫고 장밋빛 미래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